끼니를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요. 잠을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닌 아이가 시계추처럼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 스쿨버스를 놓치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일반 버스를 기다리며 아이는 정거장에 서 있었다.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니 학교에 갈 차비가 없었다. 아이는 돈도 없이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어저녁부터 오던 비가 아직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싸늘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아이 앞에 구원처럼 자가용 한 대가 섰다. 차 문을 살짝 내린 운전자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니? 태워줄까? 아이는 학교에 늦은 급박한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에 얼른 올라탔다. 남자가 아이를 흘긋흘긋 쳐다보며 운전을 했다. 아이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낯선 남자에게 선뜻 말을 걸어보았다. 남자가 웃으니 어색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도 했다. 아이는 활발한 얼굴을 짓고 조금은 수다스럽게 굴었다. 그저 상대의 호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남자는 오후에도 아이의 동네를 지나갈 거라고 말했다. 그런 남자가 하굣길에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이는 거절하기도 못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학교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정문 앞 못 미쳐 갓길에 남자가 차를 세웠다. 급작스레 다가온 남자는 아이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아이는 상체를 구부리며 팔로 앞을 애매하게 가려볼 뿐 거칠게 저항하지 못했다. 버스비가 없다더니 돈 걱정 없이 잘 왔네? 내가 아니었으면 학교도 못 왔겠어? 학교가 끝나면 집에 또 데려다 줄 테니 이따가 여기로 나와. 남자가 버스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아이는 뒷공문에 들리는 비열한 목소리를 털어버리듯 정문을 향해 뛰었다. 남자가 내 몸을 만진 것은 말하자면 차비 같은 거였구나. 공짜로 차를 얻어 타고 온 값. 난 그런 게 있음을 왜 몰랐지? 내가 그의 차에 손을 흔들어 세웠던가? 아니면 그가 저절로 내 앞에 서 주었던가? 아이가 먼저 차를 세웠든 아니면 남자가 자청해서 차를 세웠든 간에 삭슨 지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담임선생은 1교시 시작을 넘기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이를 외면한 채 늦은 이유도 묻지 않았다. 아이는 지각을 예사로 하는 데다 수업 태도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공부를 제법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선생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와 굳이 상면하고 싶지 않았다. 한데 오늘은 아이가 시끈벌떡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늦은 이유를 건성으로 물어봤을 뿐인데 아이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담임선생은 아이의 집에 연락을 넣었다.
선생은 등굣길에 아이가 겪은 일을 상세히 전달했다. 놀란 아이를 다독여 주라는 말도 덧붙였다. 담임 선생의 전달을 들은 여자는 무엇인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았다. 남자와 관련된 일들이 아이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지내다가 학교 선생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여자는 성질이 뻗쳐오르는 한편 묘하게도 좋은 기분이 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눈앞에 보이자마자 여자는 낫을 찾아 손에 들고 다가갔다. 너 2년이라고 고함을 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로 낫을 휘둘렀다. 황망한 아이는 날카로운 것을 피해 허겁지겁 몸을 낮추었다. 화가 오를 대로 오른 여자가 눈을 치켜뜨고 계속 날카로운 것을 휘둘러댔다. 어느 틈에 낫 끄트머리가 아이의 머리에 약하게 박혔다가 튕겨나갔다. 낫을 막아보려고 아이는 제 팔뚝을 머리에 둘러쳤다. 그러자 낱날이 아이의 팔뚝을 그었다. 팔뚝 안쪽에 기다란 선혈이 진 채로 아이가 낫자루를 붙잡고 저항했다. 여자가 퍼뜩 아이의 머리채를 틀어 쥐었다. 머리채를 잡힌 몸뚱이가 앞마당을 지나고 텃밭을 지나 우인말로 통하는 길 한복판으로 끌려 나갔다. 저편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동네 사람이 고랑에 앉은 채로 물었다. 용연네야, 왜 또 그래? 내가 인연을 확실히 가르쳐놔야 되겠게 이러지. 오늘 인연이 글쎄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젖가슴을 주었다지. 젖가슴을 주는 년이 뭐는 안 주었겠어? 등골이 휘고 쇠가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켜놨더니 이 갈보 같은 게 남자들을 꿰어 벌려주고 다니니 내가 남 부끄러워 살 수가 있어야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전현이 어려서부터 밝히는 기질이긴 했지. 커봐야 갈보짓이나 하고 다닐 년을 내가 훌륭히 가르쳐 놓으면 뭐 하겠냐고. 여자의 억측은 터무니없었다. 아이는 머리채를 잡힌 채 다시금 집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집으로 간 여자가 아이의 옷을 싹 벗겼다. 여자의 매질이 시작되려는가 보았다. 발육이 늦은 아이는 전무덤도 없고 달거리도 하지 않는 데에다 아직 거웃도 나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른 것인지 꼭 선머슴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를 순벙순벙 잘라 빗질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제대로 미용을 하려면 미장원에 가야 했다. 머리를 깎기 위해 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아이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모양이었다. 들쭉날쭉 자른 머리털은 터벙하진 않았으나 좀이 쏟아놓은 것처럼 군데군데 패여 있었다. 이런 똥깔보 같은 년! 여자가 작대기로 아이의 몸을 마구 후려쳤다. 매질이 거세지자 아이는 알몸으로 뛰쳐나갔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채찍으로 맞아 부어오른 것처럼 매질로 인해 생긴 줄들이 선명했다.
그 줄들 사이로 오래된 멍들이 퍼져 있었다. 멍들은 생겨난 순서에 따라 퍼렇거나 검게 혹은 노란 빛깔로 뭉거져 있었다. 아이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돼지우리 뒤편에 쪼그리고 앉았다. 우리를 친 비닐 속으로 들어가 앉으니 놀란 몸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낫에 찢겼던 머리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가 싶으면 아이는 몸을 일으켜 자리를 옮겼다. 뒤란을 둘러친 낮은 담벼락 밑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대한 몸을 굽히고 앉았다. 뒷곁에 한껏 자란 잡초대가 몸을 가려줄 것이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자가 대문 밖을 나서는 기척이 희미하게 들렸다. 문간에 선 여자가 큰 소리로 아이를 찾으며 욕을 했다. 놓친 아이를 붙잡아 다시금 매질을 하려는 의도였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멀리까지는 가지 못했으리라 통밥을 잰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여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아이는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주워 입었다. 때는 갈거지가 끝나 서늘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는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지냈다. 찬 기운을 가려줄 긴 소매옷이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반팔 옷을 걸치고 학교에 다녔다. 모두가 긴 소매를 입었는데 혼자서만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것이 멋쩍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스레 맨 팔뚝을 오므리기도 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아이는 날씨 바뀌었던 정수리가 점점 더 욱신거려 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사이 10개 딱지가 앉은 것인지 피는 멈춰 있었다. 팔뚝 안쪽에 난 상처는 피가 서린 채로 쓰라렸다. 쫓겨난 아이가 날이 저물 무렵이면 들어가도 돼요라고 물으며 대문간에 서 있곤 했는데 그밀은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상스러웠다. 여자가 윗말개로 막 올라섰을 즈음이었다. 어느 틈에 옷을 입고 나와 저 멀리 샛길로 달려가는 아이가 보였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지만 아이는 금세 어딘가로 숨어버렸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이를 잡기 위해 여자는 빠르게 걸었다. 정류장이 보이는 곳에서 다시금 아이를 발견한 여자가 저편에서 걸어오던 낯선 이들을 향해 아이를 잡아달라고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 여자의 황급한 목소리를 듣고 사람 하나가 아이의 오른팔을 강력히 붙들어 놓았다. 또 다른 사람이 아이의 왼쪽 손목을 마저 그어쥐었다. 아이는 여자로부터 영원히 달아나는 희열을 꿈꾸며 두 남자의 억센 손을 뿌리쳤다. 순간적인 괴력으로 손목을 빼낸 아이가 버스 정거장을 향해 내달렸다. 어스레이 지고 있던 날이 시나보로 깜깜해져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대신 옆길로 빠져서 집채처럼 거대하게 쌓아놓은 집가리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들려오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여자의 음성이 몸을 감추고 있던 아이의 귀에 들려왔다. 인연이 어디 숨었어? 당장 나오지 못해? 내가 네 년을 그냥 고이 보내지 않는다. 몸서리가 처지도록 징그러운 목소리는 아이가 있던 집가리 근처로 다가왔다. 숨을 죽이고 있던 아이가 옆 집가리로 몸을 옮겼다. 여자가 내고 있는 소리의 반대 방향으로 아이는 계속 옮겨 다녔다. 여자의 음성은 이 집뭇 저 집뭇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집가리 사이사이를 훑고 다녀도 아이를 잡아내지 못하자 여자는 어딘가에 몸을 감추고서 가만히 듣고 있을 아이를 향해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며 뇌까렸다. 내가 네 년을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목소리가 잘못 멀어진다고 판단했을 즈음 아이는 집더미 뒤에 있던 낭떠러지 밭으로 재빨리 몸을 굴렸다. 금은밤의 어둠이 깊어갔다. 한참 만에 아이는 밭고랑에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정수리가 쑤셔왔다. 팔에 피딱지가 채 앉지 않아 시큰거렸다. 아이는 칠흑 속을 걸어 읍 쪽으로 갔다. 승합차 한 대가 아이 곁에 멈춰 설 것처럼 속도를 늦추더니 다시 속도를 내어 가버렸다. 낯선 차가 제 곁에 멈추어 설까봐 아이는 주춤했다. 여자는 섣불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아이를 곁에 붙잡아 두고 계속 분풀이의 도구로 쓰고 싶을 터였다. 아이는 쉽게 노연하지 않을 것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걸어가고 있던 신장로는 뗄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이었다. 뗄감을 등에 진 아이가 허위허위 걸어가던 곳이었다. 아이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여자는 그 길을 따라 시집을 왔었다. 빨갛게 색이 입혀진 여자의 손톱은 예뻤다. 아이는 그 손 안에 제 손을 겹쳐쥐고 여자를 따라왔었다. 읍에 도착한 아이가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녔다. 불이 켜진 가게도 있고 꺼진 곳도 있었다. 미로를 헤매듯 같은 골목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외곽으로 걸어 나갔다. 방앗간을 지나고 설렁탕집을 지났다. 교회를 지나고 학교도 지났다. 아이는 판잣집들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읍에 사는 친구가 있었던가 기억을 살려보았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읍의 여기저기를 도처에 불빛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헤매다녔다. 그러던 아이는 어느 결에 판자촌의 골목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골목을 헤집고 다니던 어둠 속에서 얼핏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와 여자를 보았다. 골목 끝쯤에서 무뚝 아이가 멈춰 섰다. 본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아까 그 골목으로 다시 돌아간 아이는 두 사람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치마 말기를 추스른 여자가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려 할 때 아이가 낮은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미숙아. 흐릿한 불빛 아래로 뒤돌아보는 미숙의 얼굴이 상기된 듯 발그스레했다. 미숙은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미숙의 할머니는 느닷없이 들어온 불청객을 쳐다보고는 딱히 무어라 잔소리는 하지 않았다. 한 칸 살림에 개까지 끼어서 비좁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판잣집 골목을 돌아다니며 그간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뒷말에서 이사를 나간 미숙을 아이는 오랜만에 본 것이었다. 미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미숙아, 부탁이 좀 있는데. 그래, 말해봐. 나 돈 좀 빌려줘라. 무슨 돈? 내가 도시에 올라가서 취직이 되는 대로 갚아줄 테니 올라갈 차비 좀 빌려줘라. 취직이 그렇게 생각대로 될까? 올라가는 대로 공장이든 어디든 들어가야 될 사정이라 바로 될 거야. 그럼 기다려봐. 내가 돈이 없으니 할머니한테 말해볼게. 좁은 방에서 할머니의 눈치를 보아가며 이틀을 묵고 사흘이 지나가는데도 미숙은 별 말이 없었다. 아이는 막막한 심정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가 들이닥쳐 아이를 앞장 세웠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나는 서울 김서방네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바짝 붙어서 따라오던 목소리가 스멀스멀 아이의 뒷목을 타고 올라왔다. 여자의 얼굴이 지나치게 득의양양했다. 여자는 아이가 집을 나가려던 이유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뻗대는 아이를 얼러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자가 중국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자는 그전부터 먹을 것을 밝히는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자식이 먹는 것만 보아도 제 배가 부른 것 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자에게 그런 기분은 와닿지 않았다. 아이는 음전한 편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음식을 질질 흘려대며 먹는 아이를 향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럴 때는 여자도 동네 사람들을 따라 아이에게 눈을 홉뜨거나 불아렸다. 사람은 둘인데 1인분만 시키는 것이 안쓰러워 중국집 주인은 두 사람이 함께 먹으라고 높은 선반에서 가장 큰 그릇을 빼내어 음식을 꽉꽉 담아주었다. 그런데 특별히 만들어준 많은 양의 음식을 아이가 혼자서 먹고 있었다. 그것을 본 여주인이 다가가 한마디를 했다. 커다란 양재기에 짜게지도록 음식을 담아주었는데 그 많은 양을 혼자서 먹고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주인이 불퉁스럽게 말하며 생색을 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에 환한 빛이 피어올랐다. 주인은 아이에게 겨누었던 불만스러운 시선을 거두고는 가버렸다. 주인의 생각과 달리 아이는 처음부터 여자에게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유했었다. 양이 너무 많으니 같이 먹어달라고 아이가 재차 여자에게 부탁을 했다.
함께 먹자는 말을 듣고도 여자는 모성의 얼굴을 뗀 채 거절했다. 음식을 남기는 게 아까웠던 아이는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었다. 아이가 많은 양의 음식을 느리고 버겁게 먹고 있다는 것을 여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무리하게 양보함으로써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얼굴이었다. 일방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아이에게 밥을 굶겨 쫓아냈던 지난날을 벌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도 같았다. 또한 여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아이에게 양보하는 진중한 모습을 음식점 주인에게 보이려 하는 계산을 한 것 같았다. 아까부터 여주인이 두 사람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음식을 양보하는 일에조차 여자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는 직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가 주된 관심사였다. 아이와 음식을 나누며 공감하는 일이 여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봐줄까에 대해서만 연연해하는 것이 여자의 습성이었다. 아이는 여자를 무수히 겪어왔으므로 그 성정을 알고 있었다. 음식이 남아 돌아도 고집을 부리듯 먹지 않고 이지렁을 떨고 앉아있는 여자를 아이가 잠잠히 바라보았다.